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한동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아이스킬러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양의 역사 문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나 어떤 이 작품을 쓰면서 작가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대의 시대상이랄까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의 어떤 상황이랄까요? 이런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장르적 관점에서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사실은 문화와 문학의 시작에 사실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시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시인을 오늘날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의 관점보다 훨씬 더 넓게 글을 창작하고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어떤 창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불렀는데, 서양에서 시의 역사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 이 시라고 하는 장르가 시작이 됐는데, 서양 문학의 시작은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기원전 8세기 정도 됩니다. 이때 그 이전에 있었던 호메로스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부터 전달되어 오던 청동기 시대 때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로 전승되었던 얘기가 바로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전승되었던 얘기들을 이제 묶어서 호메로스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아주 천재적인 작가죠. 그 이야기가 자신의 어떤 상상력을 넣어가지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게 서양에서 문학의 사실상 이제 시작이 되는 지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동의 문화에 대한 어떤 역사 인식 같은 것들이 여기서 형성이 이제 되고, 그로부터 한 200년 지나는 과정에서 이야기 중심의 시가 아니라 이제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서정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어떤 감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보다 사회의 어떤 진화나 발전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릴 기원전 5세기 정도가 되면은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나타나는데, 이 드라마 작가로서의 시인은 자신의 얘기를 독창적으로 창작한다라기보다는 서사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시대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어떤 방식으로 창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심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종래에 이전에 없었던 형태의 도시의 발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 문제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정치 공동체를 구성할 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찰이 필요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고,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문학은 특정한 어떤 작가가 개인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작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전승되어 왔었던 공동체의 서사를 당시의 시대가 요구했던 어떤 그런 문제적 상황하고 접목시켜서 이 시대를 이제 해석하고 또 탐구하고 공동체 발전의 계기로서 이것을 활용하는 하나의 탐구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의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작가 한 개인의 어떤 뛰어난 탁월한 작가의 어떤 산물로서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드라마를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드라마를 창작하는 과정에도 후원을 하고,
그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연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유력한 이제 정치가였고, 또 특히 이 소포클레스의 어떤 그런 어떤 작품, 이제 이런 작가들을 이제 후원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페리스클레스와 같은 그런 그 아테네 그 시민 공동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런 작품들을 이제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작품의 문제 의식에서도 작가들이 당시대의 문제 상황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신화 시대의 문제 의식을 자신의 이제 시대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게 되는데, 아이스킬로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 그 위대한 그 드라마 작가를 서양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네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셰익스피어를 제외하고 사실은 이 드라마의 위대한 비극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가지고 세 명의 작가가 등장했다고 보통 문학사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아이스킬러스는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동년배 조금 나이 어렸던 소포클레스, 그리고 이후에 에우리피데스와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3대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배 작가입니다. 가장 선배로서 등장했던 이 작가는 소포클레스라든가 에우리피데스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 상황과는 그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보통 이 그리스 비극에서 비극이 창작되던 시기에 이 그리스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건으로서 이 작가들이 맞이했었던 상시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큰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와의 어떤 그 문제였는데, 이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아이스킬러스 같은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전쟁의 마라톤 전투 같은 유명한 전투, 살라미스 해전 같은 유명한 이런 전투에 직접 참전했던 참전 그 전사 장군이었고, 그 당시에 소포클레스는 거기에서 기술을 들고 있는 소년 기수였고, 또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던 그 시기에 에우리피데스는 탄생했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차가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은 그 한참 그리스 문명이 지금 서양이 자신의 어떤 문화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화가 생겨나던 시기에 그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그 건립 시기의 어떤 이념을 많이 고민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소포클레스 같은 사람은 그 전성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에우리피데스 같은 작가들은 그 문명이 이제 몰락하던 시기에 그 작품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텀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른 형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이스킬러스의 오르스테이아 3부작, 아가멤논, 그 다음에 또 재주를 붓는 여인들, 그 다음에 또 자비로운 여신들이라고 얘기되는 이 3부작은 비극 작가들이 보통 3부작으로 작품을 이렇게 써도 그 시리즈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그 3부작이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이제 작품이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신의 운명과 또 인간의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늘 그리스 비극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라든가, 그 죄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오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휘브리스라고 보통 얘기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공동체 사회에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의미가 뭐고, 또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의 그 민주주의를 하긴 했지만 독특한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있었던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 제도의 어떤 구성에서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묵직한 주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스킬러스 이전에도 드라마 형식과 비스무리한 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때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외설적인 풍자라든가 그런 어떤 가벼운 어떤 주제가 많았다고 한다면, 아이스킬로스의 등장에 의해서 이런 공동체 문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묵직하게 다루기 시작하고, 또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과 인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새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 사회의 질서와 함께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회 변화에 따른 굉장히 철학적 주제들을 정치화하고 사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이 아이스킬로스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창작할 때 이것은 그 작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서사시 시대의 이야기를 전승되었던 이야기들을 자기 시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가가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스키로스 같은 경우에는 호메로스가 다루었던 그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자신의 그 드라마 인생의 창작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이것을 다루면서 중요한 문제로 화두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사시 시대의 호메로스는 이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주인공을 이 트로이 전쟁의 굉장히 전쟁의 영웅이었죠. 전투의 영웅이었던 그 아킬레우스, 그리고 사실상 그 이야기에서 더 핵심이 되는 것은 트로이의 그 전사였던 헥토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다뤘을 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 나라와 한 도시국가와 한 도시국가 사이에 이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전쟁 사이의 그 정당성의 문제가 크게 이렇게 서사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서사 구도 속에서 하나의 그냥 영웅의 그냥 투쟁적인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아이스킬러스 같은 경우는 트로이 전쟁의 그 후반부에 붙어 있는 그 얘기를 핵심으로 이제 다루면서 좀 더 첨예한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라든가 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이 이런 어떤 그 분노와 복수를 만들어낼 때 이것을 이게 원천적으로 야기시킨 전쟁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나 부조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부작은 크게 보면 트로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가멤논이 부인 클리타이메스트라에게 이제 살해당하는 그 살해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제 복수 역할을 하고 있는 오레스테이아가 등장하는 이야기인 그 재주를 묻는 여인들, 그건 일종의 이제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수국에 대한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찾는, 또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어떤 그런 관점들을 이제 드러내는 새로운 이야기들의 등장이 드라마 역사상 처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문학의 역사에서는 가장 최초의 법정 드라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3부작의 마지막이 되는 그 자비로운 여신들이죠. 원래는 그 분노의 여신들인데 이게 자비로운 여신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얘기를 이제 다루는 이 3부작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그리스 비극이 원래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 3대 작가들이 전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죄, 그리스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 이 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따져보게 되는데, 서사시의 시대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신의 섭리, 신의 운명처럼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안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아가멤논 이 집안이 겪게 되는 굉장히 끔찍한 이 이야기, 즉 그 왕이었던 남편이 이제 왕이었던 아버지이기도 하죠. 아가멤논이 이제 딸을 죽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복수를 받아서 부인한테 살해를 당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들이 엄마를 또 이렇게 살해하고, 이런 어떤 거의 한 집안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하나의 신의 그 운명, 신의 섭리, 신의 저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던져놓았던 것이 옛날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아이스킬러스는 이 문제를 훨씬 더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따져보는 이야기가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가멤논 같은 이제 작품에서 또 거기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런 그 복수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걸 이제 볼 측면이 많은데, 아가멤논이 이제 왜 이렇게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들여다볼 지점도 있고, 또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살해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측면도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복수를 또 감행하는 그 오레스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에 대한 우리가 그 해석을 하게 될 때, 이 해석이 단순히 어떤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당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사회적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작품 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 3부작의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 사례와 복수의 이야기가 법정의 그 아테네 시민 법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제 중재되고 결국은 해결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보면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딸을 살해한 그 아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부인을 살해한 또 엄마죠. 자기 엄마를 에 대한 복수를 한 이 아들의 그 정당성을 편들어주는 방식으로 사실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정 드라마의 그 방식 자체가 어떤 복수와 복수를 계속 낳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통 사회에서 그 옛날의 그 농경 사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아이스킬러스 이전에 있었던 더 고전적인 그 사회에서는 그 친족이 친족에게 이제 복수를 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친족이 살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복수는 반드시 친족이 하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살인이 살인을 낳고 또 그 살인이 끊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연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세계에서 그 문제들을 결국은 그것도 일종의 아무리 그것이 이제 복수라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폭력이기 때문에 그 폭력을 중재하고 멈추게 하지 않으면은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시민법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독특한 방식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해결 방식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형태의 법정을 고대 사회에 등장시켰던 그 그리스, 특히 아테네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어떤 그 드라마적인 그 에피소드의 차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판결이 나는 그 결말을 보게 되면 결국 엄마를 살해한 그 아들이 이 광기에 시달리다가 신의 중재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법정의 어떤 배심원들의 어떤 판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이런 과정은 한편으로 보면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서 폭력이 해결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정으로서 상징되는 그 아테네식의 정의, 하나의 문명 국가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가부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이면서 동시에 남편이면서 또 아버지이면서 그 국가의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면, 이 가부장에 대한 살해를 감행한 그 여성이자 부인이자 이 모계적인 이런 사회에 대한 그 응징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귀결이 되면서 소위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양에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이 아이스킬러스 시대 그 기원전 5세기인데, 이 5세기에 그 갖추어진 문명이라고 하는 거, 또 그런 어떤 문명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그 방식을 서양에서는 휴머니즘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문주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휴머니즘과 인문주의라고 하는 이 문명의 태동 자체가 이 여성에 대한 남성 우위, 어떤 가부장적 국가 통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또 반영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건 이제 소포클루스라든가 그 이후에 에우리피데스 같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후로 이제 가면서 몰락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작품들에서는 또 형태가 되면 달라지긴 하는데, 아이스킬로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는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어떤 자연적인 질서, 신들의 어떤 질서, 운명이라고 하는 걸 건설해가는 사회의 어떤 이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또 정당할 필요도 있었고,
근데 이 정당화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그 당시 사회에 뭔가 이렇게 뭐 권력에 아부를 한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명의 어떤 질서라든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기울되고 통제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적인 의식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또 하나 그렇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페미니즘적인 어떤 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이스킬러스의 이 오르스테이아 3부작 같은 이런 작품들이 그래서 별로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비난을 받는 어떤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또 이데올로기적인 작품이라고 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굉장히 면밀하게 이 문명 세계의 역사 안에서는 왕이나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그 대의 명분, 전쟁에 대한 명분, 또 딸을 죽이기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살해의 명분 같은 것들이 아무런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화되었던 그런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후대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던지기 어려운 어떤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그런 국가 권력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또 그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고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문학적 관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송곳처럼 질문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 작품에서는 보통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코러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아이스킬러스에 의해서 비로소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다운 형태를 갖춰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코러스 같은 그런 어떤 그 역할들이 단순한 하나의 그냥 배경에 그치지 않고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론이라든가 또 약간 좀 비인칭적이라고 할까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에 대한 좀 다른 어떤 각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걸 또 공동체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각도를 또 이것을 통해서 암시한다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현대 민주주의 이제 현대라는 사회를 살고 있고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현대라고 하는 이런 것의 기원이 이 서양의 문화적 기원이 된다고 얘기하는 이 기원은 5세기에 시기를 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시기에 굉장히 이런 오늘날 현대성의 어떤 원천 민주주의의 원천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문화적 기제가 이 그리스 비극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코러스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각도로 이제 탐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시민들은 캐릭터에 호응하기도 하지만 이 등장하는 인물의 주동적으로 등장한 인물의 관점과 서로 맞서기도 하면서 어느 하나의 시점으로 이렇게 단순히 환원되지 않는 모호한 어떤 여러 지점들을 이제 주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이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다시 본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문제라든가 또 여성의 문제라든가 가부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그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그 정의의 어떤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에서 트로이 전쟁의 이것은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의 지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발단이 되는 지점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 전쟁을 감행하게 된 주인공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사회의 이걸 시민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여론,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귀 기울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시민들이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군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시민인지 군중인지 확실치 않은 그런 어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소문들이 이 죄에 공동으로 가담하면서 공동체에 굉장히 그 죄를 같이 양산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